자, 본문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어떻게 세대가 구별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세대가 몇 년도에 태어난 세대인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었고요. 자, 본문 2 소 제목을 한번 볼게요. Cohort Effect라는 게 나오네요. 좀 낯선 단어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적어놨어요. Cohort Effect라는 건 뭐냐면,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역사적 사건, 경제 상황, 문화 흐름을 겪게 되어 서로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현상, 이런 걸 뭐라고 그래? Cohort Effect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됐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어떻게 birth year, 출생 연도죠. 출생 연도가 affect, 영향을 끼칠까요? 그 사람의 태도에. 그죠? 출생 연도가 어떻게 태도에, 그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소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방식이나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입니다. 볼게요. Cohort Effect와 그리고 전통적인 개념인데 세대 개념이죠. 전통적인 어떠한 세대 개념은 자, are closely related야. closely는 면밀하게 이 말이죠. 가까이 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로 면밀하게로 써요. 면밀하게. 서로 이 cohort effect라는 cohort 효과와 전통적인 이 세대 개념이 서로 면밀하게,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는 아직 cohort effect가 뭔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설명했잖아. 그죠? 이거랑 서로 비슷해. 연관성이 있는 거야. 왜? 전통적인 세대 개념도 그거니까.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잖아. 무슨 세대라고 부르다. 그죠? 자, 그러면서 broadly speaking, broadly는 폭넓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폭넓게 얘기하면 바꿔 쓸 수 있는 말 generally speaking 정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폭넓게 말해서 이런 말이야. 각각의 세대는요, 규정되어지는데, 수동태입니다. 뭐에 의해서 세대가 규정되어지냐면 출생 연도, 그것에, 여기서 이치가 가리키는 건 세대죠. 각각의 세대 구성원들의 출생 연도에 의해서 세대가 정해진다. 이건 앞에서 언급했던 본문 1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태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D 플러스 PP, 능동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대요. 생소한 얘기는 아니네요. According to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 구입니다. 하나의 전치사야. 뭐뭐에 따르면 이거야. 뭐에 따르면, 이론에 따르면. 그 이론이 어떤 이론인데, 세대 cohort, 맞죠? 세대 cohort 이론에 따르면 이 말이야. 앞에서 얘기했던 cohort effect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대 간의 cohort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그 이론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따르면 개인들, 얘가 주어져. 주격관계 대명사. 어떤 개인들이야? belong to 하면 어디에 속하다죠? 속한 개인들이야. 어디에? 특정한 세대. Y세대면 Y세대, X세대면 X세대. 맞죠? 특정한 세대에 속해 있는 그 개인들은 얘가 동사입니다. 복수니까 are. 태가 또 수동태야. 사회화 되어진대. 자, 어디 속에서 어떠한 뚜렷한, 자, 이거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석 적고요. 뚜렷한 또는 구별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컨디션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뚜렷한 또는 구별되는 환경 속에서 사회화 되어진대요. compare to도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 구로 보시면 돼요. 뭐뭐과 비교해서 이런 말이야. 뭐뭐과 비교해서요. 다른 세대들과 비교해서 좀 뚜렷한, 좀
다른 세대와 좀 구별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화가 된다 이 소리야. 뭐에 따르면? 코호르트 이론에 따르면. 그렇죠. 앞에서 말했듯이 코호르트 이론이라는 게 뭐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같은 개념이나 가치관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게 코호르트 이펙트였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개인들, 다시 한번 특정한 세대에 속해 있는 그 개인들은 뭐한다? 사회화가 되어져 뚜렷한 구별되는 환경 속에서 뭐와 비교해서, 즉 다른 세대들과 비교해서 좀 구별되는 환경 속에서, 즉 다른 환경 속에서 뭐하다? 사회화가 되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 distinct를 different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different로 쓰셔도 되고요. 왜 구별되는이라 썼냐면 여기 비교 대상이 나왔잖아. 얘와 좀 구별되는 환경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distinct를 쓴 것뿐이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문법 좀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s 붙이면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복수고 복수니까 쓰고 태도 중요합니다. are socialized. 사회화 시킨 게 아니라 사회화 되어진 거니까 수동을 써야 된다는 거.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 문장은 cohort effect에 대한 이야기야.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한 그들은 여기 다른 세대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특정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서는 특정 세대의 사람들은 이 말이야.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를? 특정한 병렬이죠. 정치적. 그 다음 뭐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뭐야? 이벤트들을 뭐야? 경험을 뭐합니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동안 그들의 초기 단계, 삶의 초기 단계 동안, 즉 삶의 초기 단계에 이런 말이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벤트를 사건들을 마다 경험을 한대. 자, 그 다음 배운 거 나왔죠? 연습했던 거 많이. 자, 관계대명사 비제한적 용법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고 그것이라고 하시겠죠. 그거. 근데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얘가 주어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해석은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근데 문제는 이 그것이 뭐냐 이거야. 삶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입니까? 아닙니다. 선행사가 누구냐면요. 여기야. 이만큼이야. 이만큼. 얘가 선행사야. 즉 핵심은 얘죠. 비슷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경험들. 어차피 얘는 수식어니까 얘가 선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 박스. 즉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즉 삶의 초기 단계 동안 비슷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건들은 이 말이야. 사건들은 이 말이야. 그래서 뒤에 보시면 shape 뒤에 s를 안 붙였습니다. 붙이면 틀려. 왜 그러냐고요? 이벤트 복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야?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한 사건들이 형성한다 이거야. 뭘 형성하냐? 그들의 신념이나 가치나 어떠한 행동들을 형성시켜. 어떻게? 비슷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죠. 같은 좀 비슷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벤트,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모두 비슷해지는 거야. 뭐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행동들도 서로 비슷해질 수 있다. 비슷해진다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자, 문법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별표점 좀 쳐놓으시고 형광펜 쳐놨는데 해석은 이렇게 하시고 요때 그것 위치 아까 꾸며주는 게 누구다? 노란색 그렇지. 그 중에 누구? 핵심은 얘다. 따라서 복수기 때문에 shape 써야지. shape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cohort effect야.
court effect 효과는요, result in 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의 뜻이야. 해석부터 하고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어떤 특징적인 차이점. 특징적인 차이점을 초래하는데, 뭐 사이에? 세대들 사이에, 자, between 뒤에 복수 와야 됩니다. 지금 형광펜으로 제가 못 쳐놨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형광펜 쳐놓으세요. 근데 between A and B는 봤는데, between이 혼자 쓰일 수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혼자 쓰이면 반드시 복수 와야 돼요. 그래서 세대들 사이에 특징적인 차이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 세대들 사이에 특징적인 차이점이 존재해? 그죠? 삶의 초기 단계에 겪었던 사건들이 다 다르니까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신념이나 믿음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점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문법 하나 갈게요. 어법이죠.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result in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이야. 해석은. 근데 얘와 좀 대립을 이루는 게 뭐냐면 result from이 있어요. 얘는 해석이 뭐냐면 뭐뭐로부터 초래되다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고요. result from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from 쓰면 안 된다는 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삶의 초기 단계에 겪었던 사건들이 다르니까 가치관이나 믿음이나 신념 이런 것도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세대마다 다르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 for instance 예를 들어 같은 표현 for example 한국인들은요 go through 하면 무엇을 겪다 뭘 겪었대요? 1997년 재정적 위기를 겪었대요. 재정적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또한 자 이때 노운도 쫄지 마시고 우리 앞서 모든 형용사 뒤에는 콤마가 찍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노운이야도 이 재정적 위기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또한 알려져 있는 재정적 위기야. 뭐로써? International 대문자로 써있죠. 일명 IMF예요. IMF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일명 국제 모니터링 통화 기금 위기, 국제 통화 기금 위기로서 알려진 그러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대요. 1990 몇 년도에? 7년도에 말이죠. 즉 IMF를 겪었다는 거야.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책에서는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이때가 모든 회사들이 줄 도산하고 그 회사들이 직원들을 다 자르고 그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IMF 시대가 됐죠? 자, 여기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나 이 문장 똑대다가 문장 삽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노운 써야 돼요. 그 경제적 위기가 게 아니라 IMF라고 알려진 대상이니까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노운을 쓰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즉 IMF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행동을 하겠는지 한번. 자, 그런 내용이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젠젤 X세대들은요. 그러니까 1997년 당시 이걸 겪었던 세대가 바로 X세대야. 알겠죠? 자, X세대들은요. 20대였대요. At the time. 그 당시에 20대였대요. And thus, 그래서 이 말이야.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이게 Y고요. 여기가 X가 되겠죠. 뭘 경험했냐면 큰 고용 불안정을 경험했습니다. 다 자르니까. 아니 기업도 줄 도산하는 판에 당연히 일하는 직장인들도 다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불안정을 경험을 하게 된 거야. 다 잘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기겠냐고. 일자리가 중요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어떤 친구가 옛날에
디스가 가리키는 걸 써라 그랬더니 답을 뭘 쓰는 줄 아세요? 앞문장.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한번 피식 웃었을 것 같아요. 영어로 써야죠. 앞문장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은 뭐야? 20대가 X세대가 그 당시 20대였고, 그 사람들이 뭐였다? 큰 고용, 불안정을 경험한 것이, 뭐하다?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가 나왔죠? 조동사 뒤에 have 플러스 pp가 오면 쉽게 생각하면 돼. 과거의 가능성에 대한 거야. 즉, may 플러스 동사 원형은 현재나 미래에 뭐뭐 할 수도 있다고, 뒤에 have 플러스 pp가 되면 과거,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끌었을 수도 있다, 이거야. 무엇을? 그들을. 목적어, 목적격 보네요. 그들이, 여기서 젠저, X세대를 말하는 거야. X세대들이 prioritize 우선시하다야. 그들이 우선시하도록 이끌었을지도 몰라. 즉, 우선시하는 건 중요하게 여긴 거죠. 뭐를? 안전한 어떠한 고용을. 뭘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고용을 우선시 뭐하다? 하도록 이끌었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IMF를 겪다 보니까, 안전한 일자리.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이런 거. 아이들한테는 야야야, 다른 거 하지 마. 직장 생활 하지 마. 공무원 해야 돼. 공무원. 이런 식으로, 좀, 그들의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고용을 뭐하다? 우선시 하도록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야. 자, 이 문장은 문장 삽입 가능하고요.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도 좀 중요하고요. 여기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 쓴다는 것도 좀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이 말이야. 잠시만요. 이거 X세대였구나. 제가 조금 잘못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G세대야. 맞죠? 대조적으로야. 연결사 빈칸처럼 문제도 괜찮고요. 문장 삽입도 괜찮습니다. G세대들은요, Z세대들은 이거야. 성장했어요. 이 말이야. 보업과 함께,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앞문장이야. 즉, G세대, Z세대들이 뭐였다?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은, 이거 earn이 얻다, 획득하다의 뜻인데, 이거는 얻어다 주다 했다는. 뒷문장 구조를 보니까, 얻어다 주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야? 자꾸 X세대래. G세대, Z세대들이죠. 그들에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꼬리표를 뭐였다? 얻어다 주었습니다. 네이티브가 뭐야?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네이티브라고 하잖아. 즉, Z세대, G세대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었어? 스마트폰이 있었고,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을 해서 디지털 원주민 꼬리표를 얻어다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용 이해 되셨죠? 댐이 누군지 대명사 나오면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그들은 Z세대들, G세대들은 이거. 자, 앞에서 우리 했던 거 나왔죠? 자, be accustomed to, be used to ing와 동의어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들은 뭐하다? getting, 얻는 거에 익숙하다 이거야. 여기 동명사 써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동사 원형 쓰면 안 돼요. 자, 그들의 뉴스나 병렬이네요. 뉴스나 또 정보나 또는 충고를 뭐하다? 얻는 거에 익숙하다 이 소리야. 뭐로부터? 소셜 미디어로부터 말이죠. 됐습니까? 자, 문법적으로 여기 ing 써야 되지?
동사원을 쓰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요즘 친구들도 그렇죠. 그죠? 예. 요즘 친구들도 핸드폰 달고 살죠. 예. 그리고 정보를 다 어디서 얻어서 인터넷을 통해 얻어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틀딱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정보를 SNS나 인터넷을 통해 얻는 건 좀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들의 힘, 장점,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ING는 여러분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야.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아, 적어놨네요. 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를,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강점. 그죠? 강점이죠. 잘 사용하죠. 다른 세대에 비해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스마트폰이. 그러나, 여기도 조심해.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장점, 강점이 종종, 얘가 동사야. 이끌어요. 그들을, X세대 맞죠? 자꾸 헷갈리네요. 아이고, X세대가 아니죠. G세대, 젠저 세대죠. 왜 자꾸 X세대가 머리에 꽂혔죠? 큰일 났네요. 자, G세대들이, Z세대들이, 자,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G세대들이 부족하도록 이끌어요. 그러나 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장점이 어디로 이어진다? 그들이 부족하도록.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도록 이끌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소셜 미디어에서 얻기 때문에 그 소셜 미디어나 이런 디지털 미디어들을 사용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뭐가 없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맨날 그 스마트폰하고 노니까. 자, 연결사 빈칸 추론 문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쓴다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주어와 동사가 거리가 조금 멀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도 S 붙여야 된다는 것도 꼼꼼하게 챙겨 두시고요. 됐죠? 그래서 본문 두 번째는 cohort effect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또 다음 지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